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가족, 사랑, 건강, 우정, 이런 뭔가 돈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치들 아닐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이미 돈이 중요하다고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건강, 우정에 돈이 무척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돈과의 싸움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온도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투자가 은행가, 경제 전문 기자이자 교수로 활동한 경제학자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행복에 대한 아주 간단한 대답은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멀리 쫓아다니지 말고 일상 속에 놓여있는 행복을 눈 크게 뜨고 발견해 보는 것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프라네 셀락의 첫 번째 인생은 1962년 1월에 끝났다.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아주 평범했다. 음악학교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우고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이혼하고 재혼했다. 그러나 프라네 셀락이 1962년 1월 사라예보에서 크로아티아의 항구 도시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열차에 오르면서 평범한 첫 번째 인생은 끝났다. 사라예보에서 일을 마친 프라네는 피곤했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같은 객차에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다. 기차가 네테르바강 계곡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선로 위의 낙석 때문에 기차가 탈선하여 강으로 추락했다. 프라네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한 손으로는 할머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치려 안간힘을 썼다. 힘이 점점 빠지고 익사 직전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강가로 끄집어낸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날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프라네 셀락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1년 정도 지속되었다. 기차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즈음 프라네 셀락은 자글레브에서 리에카로 가는 더글라스 DC-8 비행기를 탔다. 그는 좌석에 앉아보지도 못했다. 스튜어디스와 차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뒷문이 열려 파일럿과 스튜어디스 그리고 승객 17명과 함께 밖으로 튕겨나갔다. 파일럿과 스튜어디스 그리고 승객 17명은 사망했다. 그러나 프라네 셀락은 살아남았다. 기적적으로 건초 도미에 떨어져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 인생도 그리 길지 않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인생은 그가 탄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끝났다. 물론 그때도 그는 멀쩡히 살아났다. 네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자동차에 2번씩이나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생을 살았다. 몇 년 뒤에는 산간 오지에서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다 그가 탄 자동차가 15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폭발했고 그는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와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프라네 셀락은 총 7번의 인생을 살았다. 그는 행운을 타고난 사람일까 아니면 불운을 타고난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일까? 불행한 사람일까? 프라네 셀락은 과연 행복했을까?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과학적으로 볼 때 프라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티유 리카르일 것이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미국의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데이비드스는 행복은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마라톤을 위해 신체를 단련하듯 행복을 위해 정신을 훈련해야 한다고 믿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1992년에 데이비드슨을 초대하여 승려들의 감정과 정신을 연구하게 했다. 데이비드슨은 승려들의 몸에 정극을 부착하여 명상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했다. 명상은 신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수행을 오래 한 승려들의 뇌에서는 일반인들보다 3배나 많은 감마파가 생성되었고 활성화되는 부위도 더 넓었다. 한마디로 뇌과학적 관점에서 승려들은 일반인보다 더 행복했다. 전극을 부착했던 승려 가운데 유독 한 명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미디어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로 마티유 리카르다. 불교에 심취해 1978년에 승려가 된 마티유 리카르는 온종일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갈고 닦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행복을 단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힘을 얻는 듯했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데이비드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복은 배울 수 있고 훈련해야 한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가? 정신의학은 뇌과학과 상반된 시각으로 행복을 진단한다. 정신의학 면에서 보면 행복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합리성을 잃고 논리적 사고력을 잃고 감정의 균형을 잃는다. 그러나 다른 정신질환과는 달리 그 순간에는 아무튼 행복하다. 자, 다시 생각해보자.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급기야 복권에 당첨된 프라네셀락의 인생이 행복일까? 아니면 감마파를 생성하는 마티유 리카르의 훈련된 정신이 행복일까? 혹시 둘 다일까? 생각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듯하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떤가? 행복의 원형이 존재할까? 아니면 여러 유형의 행복이 있을까? 방 2개짜리 집에서 8인 가족이 보조금에 의존해 살았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나중에 우리는 사회 부적응자였다 라고 말했다. 그의 옷은 복지센터의 헌옷 수거함에서 왔다. 그는 여자든 남자든 또래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아 괴로웠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것을 견뎌냈고 소매상 판매원 직업교육을 받았고 야간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 연방공화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처럼 모든 장애를 뚫고 사회 부적응자에서 총리까지 오른 게르하르트 슈레더와 비슷한 사례는 많다. 운명의 모든 저항을 이겨낸 사람들, 어려움을 딛고 더 강해지고 성장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무너져 내려 술, 마약, 범죄, 자살로 끝나는 사례 또한 많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1950년대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섰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1950년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 주민 약 700명을 조사했다. 같은 해에 태어나 폭력, 방치, 가정 불화를 겪고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를 두었으며 빈곤으로 점철된 유년 시절을 보낸 많은 사람들. 충만한 삶을 살 기회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에미 워너는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이 전쟁 미망인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라 독일 총리가 된 슈레더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수많은 후속 연구와 마찬가지로 워너는 이것을 토대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운명이 아무리 많은 걸림돌을 인생길에 놓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회복 탄력성 혹은 저항력이 있다고 한다. 기억은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 구실을 한다. 그리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우리를 기만한다. 앞에서 이미 만났던 심리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두 영역으로 나눈다. 하나는 지금 순간을 감지하는 영역이다. 치과 의사가 묻는다. 여기가 아픈가요? 환자가 대답한다. 네, 아주 많이요. 이것은 경험하는 자아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영역이 아니다. 치과에서 어땠어? 좋았어, 이제 안 아파. 이것이 기억하는 자아이다. 후자가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행복이나 불행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기억과 일치하는 건 아니다. 카너먼의 말대로 우리에겐 기억이 남고 순간의 경험은 사라진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그때 정말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 언제나 일치하진 않는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인 것이다. 왜 그럴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과거와 연결하기 때문에 과거를 아름답게 정의한다. 또한 청년들도 과거를 향수에 젖어 칭송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과거와의 재연결은 더 행복하게 느끼기 위한 자체 속임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제목이 요한 슈트라우스 소가극 박쥐에 나오는 대사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다. 의도적으로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부정적인 순간을 지워버림으로써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더 행복했다고 느낀다. 뇌는 우리가 더 잘 살도록, 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속인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는 기억과 행복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었는지 보여준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행복 경험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갈등이 생기지 않는 수준에 만족한다. 그들은 오히려 과거의 추억을 방해할 수 있는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말을 빌리면 불편한 기억을 잊는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한 사람과는 다르다. 그들은 과거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들은 과거의 일을 고민하고 숙고하고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 모두 기억한다. 이런 기억들이 행복을 방해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불행한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불행한지는 확실치 않다.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재 더 불행한 건 결코 아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표제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회복 탄력성. 기억의 특정 영역인 작업 기억이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의 행복에 특히 중요하다. 작업 기억은 다른 기억 영역과 달리 정보 저장을 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램과 비슷하게 상기와 정보 처리만 담당한다. 잘 기능하는 작업 기억은 낙관주의와 연결된다.
작업 기억이 좋은 사람은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업 기억이 나쁜 사람은 인생에서 등장하는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오래 씨름한다. 한마디로 작업 기억이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다른 기억 영역과 달리 작업 기억은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왜 그럴까? 좋은 작업 기억은 새로운 상황에 더 빨리, 더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우울증에 대항하는 일종의 완충제 구실도 한다. 부정적인 사건은 주의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뱀을 경계하는 토끼처럼 초긴장 상태로 살면 인간은 곧 우울해진다. 좋은 작업 기억은 부정적인 사건보다 주의력을 덜 요구하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눈을 돌리게 돕는다. 그래서 우울증이 완화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기억을 이용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다. 의도적인 기억으로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까? 대답은 확실한 그렇다인 것 같다. 행복하게 하는 과거의 일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거나 상상하고 그것과 연결된 감정을 불러냄으로써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만 이렇게 하면 행복감이 상승한다. 흥미롭게도 행복하게 만드는 과거의 기억을 생생한 장면으로 상상하는 것이 행복감 상승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러므로 행복했던 나의 사진을 매일 보며 그때의 행복을 기억하려 애써라. 행복의 효과는 장기적이다. 행복한 기억이 행복하게 한다. 추측하건대 이런 기억들 가운데 몇몇은 거짓일 것이다. 여러 실험이 그것을 입증한다. 사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게 한다. 실험으로 검증된 이런 발견이 어쩌면 빌 코르미르스키의 사례를 해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행복감이 가짜 기억을 불러낸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가짜를 기억하고 우울한 사람은 정확히 기억한다. 어쩐지 부당하게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극단적인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간의 기억은 우리가 기억과 감정을 정확히 저장하고 아무 때나 꺼내쓸 수 있는 자료실이 아니다. 애석하게도 가짜 기억이 정상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빈야민 빌코르미스키의 사례처럼 심하지 않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과거 행복했던 사건을 상기하는 것은 행복감을 높인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잊고 과거의 좋은 시절을 추억함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